오늘은 제가 삥을 뜯겼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 도민맨이라 그러죠. 저는 자매였어요. 실제로 자매였는지 뭐 자매님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매라고 하더라고요. 대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왜인지는 기억 안 나요. 그때 근데 되게 힘들었거든요. 뭔가 불안하고 뭐하고 살지 싶기도 한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공모전 대외 활동 이런 걸 막 정신없이 하고 막 이럴 때였는데 명동에 팀플을 하러 갔다가 누가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. 신촌인가 홍대인가 뭐 하여튼 그런 번화가를 어떻게 가냐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. 큰 여성부가 작은 여성분이 있었어요. 근데 더 어려 보이시는 분은 진짜로 뭐 고등학생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그렇게 보였었거든요. 그래서 나이가 많아 보이는 사람이 저희는 지방에서 올라온 자매인데 길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길 좀 알려줄 수 있냐. 저도 지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서울 길을 좀 안다라는 거에 대해서 허영심이 좀 있었겠죠. 동네를 제가 몇 개 모르는데 그래도 신촌은 아니까 신나는 거지. 그래서 아는 동네다 하고 지하철 타서요 막 이렇게 가시면 돼요 라고 설명을 했어요. 근데 분명히 설명을 잘 했는데 이분이 저를 떠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. 감사합니다 하고 가셔야 되는데.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대화가 흘러갔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일이 잘 안 되거나 안 풀리거나 힘든 일이 있냐 이러는 거예요. 나 힘들잖아요. 제 눈을 되게 진지하게 바라보면서 되게 진심으로 얘기를 해요. 뭔가 내 이 눈 너머의 심연을 보는 것 같아. 그래서 그러다가 저보고 남자로 태어났으면 대장부가 됐을 텐데 아쉽다.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미친 소리지. 난 여자로 태어났는데 그런 소리를 왜 하는 거야?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 말을 왜 혹했지? 싶은데 희한하게 그때는 뭐 이런 소리에 홀린 거예요. 그래서 잠깐 근처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하재요. 뭐 커피를 마셨는지 어쨌는지까지는 기억이 안 나요. 근데 카페에 가가지고 막 종이에 뭘 그려. 설명을 막 해줘. 뭐 너의 팔자는 원래 이런 팔자인데 잘못 태어나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일이 지금 잘 안 풀리는 거고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뭐 100년에 한 번인가 1000년에 한 번인가 내려오는 누워 계시는 부처님인가 앉아 계시는 부처님인가 그분한테 빌어야 된대요. 진짜 이상하죠? 진짜 잉스럽잖아요. 얘가 왜 이런 거에 당했을까? 진짜 멍청하네 싶잖아요? 근데 그걸 제가 솔깃했다니까요. 이런 경우에는 정성을 들여서 빌어야 된다. 주말에 어디론가 오면 된대요. 근데 제가 정신을 차린 것까진 아닌데 이거를 왠지 가긴 좀 싫은 거야. 왠지 무섭고 그래서 막 망설이니까 옆에 지금까지 잠잠히 가만히 있던 동생으로 보이는 그분이 젊은 사람이 의심이 참 많네 그러는 거예요. 너무 무당 같았어요 진짜 그 순간. 하여튼 계속 저한테 치성을 드려야 된다고 30분 동안 설명 들었을걸요? 그래서 제가 막 이러니까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대신 빌어줄 테니까 주말에 오는 건 생각해보고 돈을 좀 줄 수 있니? 그래서 제가 홀랑 3만 원 줬어요. 현금을 잘 안 들고 다녔을 것 같은데 설마 ATM기에서 뽑아줬나? 그럼 진짜 대단하다. 그러고 전화번호를 주고 헤어졌어요. 헤어지고 나서 정신을 좀 차려가지고 이거는 가면 안 될 것 같아. 왠지 진짜 그런 내가 들어왔던 저를 믿으십니까 해서 그런 데에 끌려가는 거일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문자를 제가 보냈던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태어난 것도 운명이겠거니 하고 살겠습니다. 뭐 좋은 얘기 해줘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보냈던 것 같아요. 미친 거 아닌가?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 이후에도 사실 몇 번 당할 뻔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런 일을 겪어보니까 일단은 힘들 때 약할 때 안 하던 짓을 하면 안 돼요. 평소 같으면 제가 이 이야기에 귀 기울였겠어요?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는 강단이 없고 거절을 잘 못할 때여가지고 뭐 좀 들어줄 수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거절을 하고 그냥 지나쳐 와도 되잖아요. 근데 제가 막 그때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니까 그런 되도 않은 설명에 뭔가 귀를 기울여 본 거지. 시간 들였지, 삥 뜯겼지, 하마터면 이상한 종교시설 같은 데 끌려갈 뻔했지. 근데 진짜 왜 그랬지 싶거든요. 근데 사람이 좀 정신이 나가 있으면 일상을 제대로 버티는 멘탈이 살짝 금이 가 있는 상태면 그런 거에 넘어가더라고요. 그런 게 꼬이는 거죠. 뭐 누가 봐도 제가 이렇게 하고 명동을 다니고 있었겠지. 누가 봐도 제가 약한 타겟이다 라는 그 느낌을 줬겠죠. 제가 이런 낯선 사람이 아니더라도 뭔가 약해져 있을 때 평소에 하던 짓 하지 않기, 평소에 만나지 않던 사람 만나가지고 위로받을 생각하지 말기, 그런 거를 배웠어요.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막 낯을 가리고 의심하고 이런 거요.
이해를 해줘야 돼요.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지만, 그러니까 저는 지방에서 올라왔으니까 어렸을 때 서울 가면은 눈 뜨고도 코 베인다?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. 근데 그게 맞는 말인 게, 서울에는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. 사람이 다 착하면 좋지만 그럴 리는 없고, 지방에 있으면 그래도 거기서 다 나고 자란, 되게 어렸을 때부터 어쨌든 서로의 존재를 알고 서로 약간 지킴이 역할을 해주는, 이방인도 잘 없고. 근데 서울은 사람이 너무 많고 모두가 다른 곳에서 올라와서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낯선데 제가 겪었던 일 같은 그런 삥 뜯기는 일을 몇 번 당해요. 그럼 이 사람이 좀 불친절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사회 실험 영상 그런 거 보잖아요. 나는 저런 상황이었으면은 의심했을 것 같다. 막 어린 친구가 도와달라고 갑자기 오고 그런 거를 저는 고지고대로 받아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아직도 그래도 믿음을 갖고 그렇게 이제 선하게 행동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대단하다고 느꼈었고, 길 가다가 누가 길을 물어봐도 어머 길을 모르시나 보다, 제가 도와드릴게요, 이런 생각이 아니라 알려주긴 알려줘. 신촌이요? 이렇게 가면 돼요 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, 그 다음에 뭔가 이야기가 길어지면 그냥 제가 바빠서요 이렇게 하고 이제는 올 수 있게 됐어요. 그래서 디폴트가 조금 경계가 된 것 같아요. 제가 제일 크게 느낀 건 뭐냐면, 나는 안 당하겠지, 그런 건 없어요.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이런 거 안 당할 줄 알았거든요. 도민맨들이 설친다라는 걸 제가 이미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, 누군가가 겪었던 일을 간접적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 일이 되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함부로 자만하면 안 되고 항상 조심해야 되고, 특히 뭐 운명 운운하면서 접근을 한다거나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기거나 그런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. 차라리 그 돈으로 옷을 하나 더 사입고 맛집회를 한 번 더 가는 게 나아요. 열심히 일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만든 물건을 정당하게 사는 게 나한테도 가장 바람직하다. 그러니까 뭐 좋게 생각하면 3만 원 삥 뜯기고 이렇게 인생 교훈을 많이 얻었으니까 참 잘된 일이죠. 요즘은 어떤 수법이 기승을 부리는지는 모르겠는데, 모르는 사람 조심하시고요. 특히 마음이 약할 때, 마음이 다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별을 했어, 뭐 좀 충격적인 일을 겪었어, 그럴 때 회복이 안 됐을 때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, 우리 모두 아직 애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. 낯선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. 차라리 저처럼 삥을 뜯기세요. 오늘 이야기의 끝이 삥을 뜯기라는 말이라니 놀랍긴 하네요. 좀 머쓱하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오늘도 몸 조심하세요. 안녕.